정조는 옷을 벗고 자지 못하고 식사와 취침조차 못한 날을 견디며 힘겹게 왕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왕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정의 절대 다수는 노론이었죠. 아직 정조는 노론을 대항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밀고 나가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정조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홍구경이에요. 홍구경은 정조에게 마음이 통하는 것이자 내외의 재반 정보를 전달해주는 통로이기도 했죠. 친구이자 믿음직한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조는 홍구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던 노론마저도 홍구경을 무서워했습니다. 홍구경을 공격하는 것은 곧 정조를 향한 도전이라고 받아질 정도였어요. 신임을 얻은 홍구경은 정조를 도와 왕의 척신 숙청 사업에도 참여했죠. 아마 정조가 입에 올리기도 싫은 단어가 외척 아닐까요? 이유는 조정 내 외척 세력의 전횡은 정조를 정말 질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군분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조정의 일까지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서는 홍인안의 산불필 지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 홍인안을 실각시켰죠. 서명선이 상소를 올린 날이 12월 3일이었는데 정조는 이날을 기념하며 동덕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매년 12월 3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후 서명선은 몇 년 만에 영의정 자리에 오르기도 했죠. 사실 서명선이 직접 상소를 올리기는 했지만 이를 뒤에서 총괄 지휘한 건 홍구경이에요. 노론 가문 출신인 홍구경은 정민 씨와 함께 정조의 신변 보호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어요. 세손 시절부터 외척 세력의 공격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숙청의 칼을 들은 거예요. 대저 당일 국가를 마음대로 해치고 군부를 원수로 여긴 것은 청리들이었다. 홍상범, 홍상길, 홍계능, 김구주, 홍인안, 정우겸 등 이들 역적은 마치 간첩들이나 하는 것처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진실로 그와의 근본을 추구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청리다. 정조실록 정조 6년 5월 29일 정조는 정우겸을 경원, 홍인안을 여산으로 유배 보냈어요. 정조는 이들과 가족이란 관계로 얽혀있기에 극역죄로는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로 인해 끝내 홍인안과 정우겸은 사사되었죠. 계속해서 정조는 사도세자를 모해한 김상노의 죄를 밝혔는데 김상노가 영조의 후궁인 문씨와 그의 동생인 문성국과 함께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모해했다는 것입니다. 숙의 문씨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영조에게 부풀려 알리는 일을 주특기로 삼았죠. 이미 죽은 김상노는 관직이 추탈되었고 영조의 후궁 문씨는 도성 밖으로 내쳐졌어요. 정조는 정치적 패단에 관련된 외척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한 뒤에도 계속해서 위협에 시달렸어요. 외척 제거 과정에서 홍인안과 함께 노론 벽파 가문인 홍계의 가문에서는 심지어 정조의 목숨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홍계인은 나경원을 통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비행을 과도하게 부풀려 다혈질의 영조를 분노케 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의 가족들이 유배에 처해지자 손자 홍상범은 정조 암살을 주도했어요. 즉시 홍상범의 사주를 받은 전흥문과 강용인은 대궐로 진입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조의 호위 무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심지어 홍계의 팔촌인 홍계능은 정조를 죽이고 은정군을 국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죠. 잠깐 사도세자의 가계도를 보면 사도세자는 후궁 임씨에게서 은원군과 은신군을 얻었는데 훗날 정조의 이복 형제가 되는 은원군과 은신군은 각각 철종과 흥선대원군의 조부가 되죠. 또 다른 후궁은 박씨인데 박씨는 사도세자에게 간언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사도세자 손에 죽었어요. 사도세자와 후궁 박씨 사이의 아들이 은정군이며 정조의 이복 동생입니다. 정조는 이후 이 사건에 관여된 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3사에서는 끊임없이 정조에게 은정군의 사사를 아뢰었는데 내 형제 중에 은신군이 지는 일찍 죽고 은원군이 이는 병약해서 목숨만 겨우 붙어있다. 겨우 사람 꼴하는 건 은정군뿐이니 양해해달라.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정조는 눈물로 허락했습니다. 계속되는 영무 사건의 정조는 신변 위협을 느꼈어요. 그는 안정과 병권을 위해서 친히 부대를 양성했죠.
특히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병권을 장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수기소를 세우고 홍구경에게 수기대장직을 맡겼어요. 이제 홍구경은 정조 친위 세력을 넘어 병권마저 장악하게 된 거죠. 홍구경은 승정원 도승지, 승문원부 제조, 수어사겸 비변사 제조, 금의대장, 수기대장 등 실각하기 전까지 다양한 요직을 거쳐갔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홍구경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했죠. 혹시 아까 정조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외척이었죠. 홍구경은 정조의 외척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당시 정조가 중전이었던 김씨에게서 후사를 보지 못하자 홍구경은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으로 삼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홍구경의 꿈은 곧 얼마 가지 않아 깨졌는데 누이인 원빈 홍씨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거죠. 홍구경은 모든 계획이 무너지자 포기하지 않고 다른 무리수를 두었어요. 그는 도저히 왕실의 외척이 되는 꿈을 포기할 수 없는 나머지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죽은 홍씨의 양자로 삼은 거죠. 홍구경은 이담을 완풍군이라고 봉하면서 내 조카 라며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는 멈추지 않고 그의 사주를 받은 노롱계 살림 송덕상을 시켜 왕세자 책봉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홍구경을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던 정조. 정조는 신하들로 하여금 탄핵을 유도해 홍구경 스스로 물러나게끔 해주었어요. 정조가 홍구경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죠. 홍구경은 고향으로 내려간 뒤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마주하자 병을 얻어 33살의 나이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가 홍인왕과 정우겸 등 외척 세력을 제거한 이유는 왕권 강화를 위함이지 또 다른 외척 세력을 낳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죠. 왕위에 오른 뒤 정조는 정치적 패단을 낳은 외척 세력을 제거했으며 비로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